부부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 언니입니다. 와, 벌써 설이 다가와요. 엊그제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왜 이렇게 명절은 금방 돌아오는지 저만 그런가요? 명절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뜨뜻미지근하네 이제 명절이 가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가 봐요. 실리님 더 싫어하잖아. 네, 집을 탈출을 해야 되는데 또 이번 명절에 또 재밌는 비욘 라이프 스토리가 나오겠네요. 탈출 계획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탈출기를 하나 쓰셔도 되겠어요. 탈출기. 명절. 근데 탈출할 데가 없대잖아요, 슬프게. 네, 아직 계획을 못 세워서 좀 제발 이제 슬프게 그만해요. 짠한 거 그만. 네, 이제 이럴 때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조금 전쟁 전야 같잖아요. 그래요? 예. 서로. 정말 남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연기톤. 참 얼굴이, 사람이 참 얼굴이 두꺼워요. 사람이라는 동물이. 살이 쪄가지고 두꺼워요. 네. 진짜로. 이게 서로 예민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확 폭발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괜찮아 부부는 처음이라 버전으로 네. 와, 좋은데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조심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우리나라 부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한 부부 상담 기관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부 싸움의 말버릇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 10명 중에 9명이 부부싸움 할 때 배우자의 말투에 영향을 받는다.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네. 남자의 74%, 여성의 73%가 배우자의 말투가 부부싸움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무심코 사용하는 그 부부간의 말투, 네. 말버릇, 이런 게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비꼬거나 뭔가 그렇죠. 비하하는 그런 말투. 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의 말투로 다툰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한 달에 1에서 3회? 평균 맞네요. 2회 정도. 말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싸운다. 부부싸움 한다.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가 싫어하는 말투를 일부러 사용한 경험이 있다. 고 대답한 사람이 77%. 아, 맞아요. 네. 못했네요. 치사하지만. 못했어요. 치사하게. 아니, 뭐 다들 그래서 본 경험이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충격과 공포네요. 청문회입니다, 정말. 청문회. 네. 이건 삼자 대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나오는데.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요.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게 하는 배우자의 말투로 남성은 이제 여성의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말투. 신경질적인 말투 별로죠. 그러니까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무반응. 이 댓글을 안 하는 거. 여자들이 또 이 무반응 대단하죠.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 여자가 꼽은 거는 첫 번째가 단정적인 말투. 남편들의 네, 단정이 남편들의.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경질적인 말투 이렇게 나왔어요. 빈정거리는 거. 네, 빈정거리는 건 누구는 아닐 거예요. 네. 저도 빈정거린 적이 있는 거 같네요. 아니,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자주 그러진 않고요. 아, 그래요? 가끔씩. 그 남성의 답변과 또 여성의 답변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네. 남자는 이제 여성의 무시하는 말투를 꼽았는데 여자는 또 그런 게 순위였고 여자는 그 명령조의 말투, 남편의 명령조의 말투가 이제 싫다고 했는데 또 남자는 그런 게 없어요.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남성과 여성의 성향의 차이가 네. 여기서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 남편들이 그러니까 명령조로 주로 한다는 그렇죠. 얘기고. 네. 그래서 여자는 여자들은? 상처받고 그리고 여성들은 뭔가 아까 뭐라고 했죠? 무시하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 그렇죠. 뭐 월급도 많이 못 벌어다 주고 뭐 이런. 어머 세상에. 상당히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기분 나빠.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그쵸?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어때요? 부부싸움 시 가장 듣기 싫은 말도 네. 하는데요. 남녀 모두 1위가 됐어 말을 말자. 네.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한 번씩 하는 얘기. 36%, 32%. 그 뒤로 남자는 이게 다 당신 탓이야. 갈라서 이혼해.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 네, 여자는 결혼 후회된다. 당신이 그렇지 뭐. 이런 게 꼽혔어요. 여자가 기분 나빠하는 게 남자가 결혼이 후회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어떻게 와이프한테 결혼이 후회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잘 생각해보시면 뒤에서 못 들으셔서 그렇지. 근데 와이프도 속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나요, 남편한테? 아니, 할 수 있죠. 보통은 여자들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갈라서 이혼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다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의외네요. 어때요? 좀 통계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두둥둥 둥이 아빠님? 대부분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 같은데요. 물론 뭐 저는 그 모든 게 해당되는 편은 그러면은 아니고요. 본인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어떤 거예요?
가장 듣기 싫다기보다는 아까 우리 뭐 얘기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얘기를 실컷 하다가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아내가 저의 말투 뭐 빈정거리는 말투든 아니면 뭐 어떤 지적하는 거든 했을 때 됐어 말을 말아야지 뭐 어차피 얘기해봤자 뭐 오빠는 그럴 거잖아 이런 식의 뭐지? 그건 뭐랄까 나만 잘못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주부조다님은 어때요? 저도 말을 말자. 저는 이제 저는 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저도 빨리 지금 말을 아니 아까 우리 저희 사석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남편분이 그 말했을 때 가장 기분 나쁘다고. 아, 네, 있죠.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괜찮아요. 많이 커버 쳐주려고 하지 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게 제가 휴직 기간에 들어서 더 이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뭘 물어봤는데 말하면 알아? 이렇게 아주 무시하는 듯한 말투. 남편분 누구신지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하지만 아니면 남편 입장에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말을 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마요. 아니 왜요? 충분히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설명했을 때 와이프가 골치가 아프겠구나. 설명을 해줘야죠. 말하면 알아라고 얘기하면 와이프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뭐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가 더 힘들 거다 생각해서 남편의 넓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좋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해볼 수 있는데 근데 표정이 어땠어요? 무시한 투였나요? 상당히? 그냥 무신경하게 무신경하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쳐다도 안 보면서 말하면 알아? 말을 말자랑 비슷한 거니까. 네, 그렇죠. 말을 말자랑 비슷하죠. 자주 들으시는 얘기인가 봐요. 아니 그때 한번 딱 들었는데 굉장히 그때 딱 와닿았어요. 한 번 듣고 자주 들으니까 어때요 요새? 그리고 크게 싸웠어요? 요즘 같으면 오히려 너 말하면 알아? 그럼 말하지 마 이렇게 딱 할 것 같은데 쿨하게.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휴직 기간이고 뭐 이렇게 나를 뭔가 약간 대하고 스스로가 싶은 사람이 위축됐을 때 위축되고 대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딱 남편 하나밖에 없는데 슬픈데 갑자기. 근데 딱 이렇게 딱 대화가 말문이 딱 막히게 얘기를 하니까 더 서운함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혹은 예전 남자친구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얘기 기분 나빴을까요? 쏘아붙이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을 때 점은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제가 그래 니 잘났어 로 끝나는 그런 상황. 그건 정말 자기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열받아서 무시하면서 다다다다 쏘아붙일 때 그거를 반박하기가 좀 반박해야죠. 근데 여자의 특성은 수단데 다다다다다.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니시니까. 남자 많이 말꼬리 잡고선 그렇게 하기가 또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말꼬리 잡는데 말이죠. 반대네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로 제가 좀 우리가 물어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주로 제가 기분 나쁜 말을 남편에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알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결혼생활 돌이켜 보면은 남편이 뭐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거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면 들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라고 아까 했죠. 일부러 했는데 하도 본인이 쏘아붙인 입장이다 보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딱히 그렇게 들었던 것 중에 기분 나빴던 말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상처 입었던 거나 이제 기분이 나빴던 말이 뭐냐 그러니까 딱 장문의 카톡 온 거야? 아니에요. 됐어 알아서 해. 이게 가장 기분이 나쁘다고. 가장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에게 선택권을 준 건데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선택권을 기분 좋게 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뭐라 할 거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나는 욕을 먹을 텐데 그냥 정해주면 안 돼?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특히 소심한 약간 위축돼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리님이 반대로 공격을 아까 당하면서 이제 저렇게 위축된다고 했잖아요. 위축된 남자는 뭐라고 해도 뭐라 할 거잖아.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제 그냥 정리하고 그래 당신이 원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그 정리라는 개념이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 혼자 정리라는 거지 남편까지 같이 정리가 된 건 아니죠. 아니 그것까지 제가 정리를 시켜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이제 남편분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나. 알아서 해는 약간 관심 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해. 딱 들었다고 생각하고. 알아서 해. 아니 알아서 해가 사실 제일 무섭죠. 왜냐하면 뭘 실컷 얘기했잖아요. 해놓고서는 결정했어. 그래 다 알았지? 이제 알아서 해.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론을 완벽하게 내야 욕을 먹지 않겠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다 간단한 이런 것들이에요. 나 오늘 좀 술 마시고 들어가도 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해. 이게 기분이 나쁜가요? 다양한 기분 나쁘겠네요. 네,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네. 아니 알아서 하라는
마시라는 건데.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기 싫으면 마시지 말라. 아니, 마시라는 거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와이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저한테 알아서 해라고 할 때 그 뉘앙스 있잖아.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D가 올라와 그래? 근데 지금 우리 옆집 언니는 알아서 해? 이건 자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어떤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와요. 지금까지 안 하던 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더 불안감이 심하게 느낄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투 아닌가요? 빈정거리. 일부러 하는 빈정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 부부 사이에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저 주부초단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말하면 알아? 하는 게 인신공격의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단절시키는 듯한 그런 어투. 그러니까 약간 보면 약점이라는 걸 알고 치부라는 걸 알면서 그걸 공격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인신공격인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가 격앙되다 보면 상대방은 어쨌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눌러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말싸움 솔직히 그러니까 말싸움이 되는데 말싸움에서 내가 이겨야지 했을 때 보면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는 논리와 더불어서 약간 뭔가 공격을 그 사람이 약간 찔렀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우리 시리님이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만 충격을 받고 이제 당장 말을 못하게 되나? 사실 안 좋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의외로 아까 그 통계에 뭔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좀 의외였어요. 사실 적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사실 이 답변들이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사실 가족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더라도 사실 언급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서 답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다들 약간 착한 척 하려고 응답에서 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이제는 많이들 좀 전반적으로 실제로는 할 텐데 네. 이제 그 응답에서는 이런 답변하면 나 진짜 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대체로 보면 그때가 가장 많이 싸운다고들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뭐 우리 엄마 아빠 너는 뭐 집에서 배운 게 뭐니? 그렇지. 뭐 이런 거. 너 엄마 그렇게 하셨니? 야, 너 보니까 뭐 그렇지.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겠네. 너는 그렇게 커서 그런가 본데 나는 안 그랬어. 사실 이제 저 애들이랑 이제 와이프랑 애들을 같이 보면서 네. 농담이죠 정말 이거는 무슨 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농담에서 막 애들이 이제 발이 통통하니 이제 길쭉한 걸 보고서는 와이프가 이제 발이 그게 다 마르셨는데도 발이 발이 뭐 엄청 크진 않고요. 근데 이제 발이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발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 엄마 발 닮았네라고 이제 인신공격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인신공격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럼요. 본인한테는 그게 약점일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뭐 네. 단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죠. 애들이 이제 제가 쌍둥이를 키우지만 한 녀석이 고집이 되게 센데 걔를 보면서 그것도 우스갯소리지. 이거 이 녀석 이거 고집 이거 엄마 고집 닮았나?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빠 고집 아닌가요?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이거 하면서 또 보면 와이프가 약간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아빠 고집이지라고 이제 약간 되받아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그것도 인신공격일 수 있겠구나.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도.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유 우리 딸내미가 참 눈만 엄마 닮았어. 가족 공격인가? 자학인가요? 그렇죠. 셀프 공격이면서도 그쪽 가족을 공격했네요. 맞네. 반성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남편은 그 집 자식이니까 그 외모를 물려받은 건데 눈이 작고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예쁩니다. 제 눈에는요. 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보면 결국 인신공격, 가족 그렇죠. 그 극단적인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것도 나왔죠. 이혼. 맞아요. 헤어져. 그러니까 연인 사이 같으면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해봤다거나? 해봤겠네요. 우리 옆집 언니. 저요? 이혼해요? 아니요,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헤어져. 극단적인 얘기들. 네.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였을 때나. 그럼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안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제 하셨던 거죠. 됐어, 그만해.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만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죠. 나가. 극단적이네요. 네. 나가. 집에서 나가. 꺼져 이런까지 했나요? 꺼져까지는 안 갔고요. 이럴 거면 그냥 나가. 조용히 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시리님이 기대되네요. 하나도 줄 수 없어. 시리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을 많이 당한 편이었으니까. 많이 받아주는 스타일이었다고 하시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은 헤어져 라는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거여서. 예? 이렇게 되나요? 네. 아니 뭔가 약간 조금 그런 얘기를 공격을 많이 받으셨다 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안 만나고 연락을 안 하면서 헤어지는 거여서 네. 딱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네요. 아니, 본인이 얘기한 거 말고 들어본 적이요. 아, 들어본 왜 당황하세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인가요? 우프네요. 너무 옛날이네요. 우리는 주부초단은요. 극단적인 표현 본인이 한 적 혹은 뭐 들은 적.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린 실명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제가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사귈 때 아니면 주부초단님이? 네, 사귈 때. 결혼하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보살이네. 주부초단님 같은 게 결혼하고 나서 흠뻑 빠졌잖아요. 그의 매력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사랑하시죠? 아니, 그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헤어져? 네, 헤어져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죠. 누가 다시 연락했어요? 제가 다시 연락했어요. 뭡니까 이거는? 좀 추하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연락 오게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결국에 보면 책임지지 못할 극단적인 얘기를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보면 뭐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헤어져. 혹은 뭐 이혼 뭐 이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뭐 헤어지자, 그럼 갈라서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농담 쪼든 혹은 뭐 이렇게 약간 좀 열받았을 때 싸우다가 그렇게 던지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서 신뢰를 깨게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안 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자주는 안 했어요. 정말 그때 너무. 아니, 원래 자주는 안 하죠. 그런 얘기 자주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초창기에 이제 아기 키울 때 아주 힘들 때, 그때 이제 뭐 한두 번 해봤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보면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짜 성격이 잘 받아주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 키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틱틱대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폭발할 때 이제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이제 정 떨어져 이런 거 아닙니까? 정 떨어져 이상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아 진짜요? 한 번씩 이제 폭발. 요즘 특히나 약간 우울하잖아요. 또 애 키우면서 힘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보면 약간 이게 지금 우리 오늘 한 얘기들 보면 그 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 중에 또 이제 행동과 또 이제 같이 또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하게 되는 게 집에 가서 뭔가 이제 제가 하루 종일 뭐 기분이 별로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했을 때 집에 가가지고 괜히 짜증내는 건 아닌데 결국에 보면 잔소리가 된 건데 예를 들어 뭐 식탁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 뭐 이거 청소할 때 안 봤어? 이런 얘기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기분 되게 나빠서 아까 우리 주부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말하면 알아 이거랑 똑같아요. 나는 아이 키우느라 그렇죠. 되게 힘들고 지금 맞아요. 경력이 단절된 채로 굉장히 뭐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청소하느라 안 봤어. 이게 너 집에서 뭐하니? 그렇죠.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생각에 근데 이거는 뭐 제가 100%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처음에 진짜 극도로 제일 힘들 때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그렇게 던지는 말들이 이제 저도 짜증나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가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생각하고 그때 말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이제는 정말 별거 아닌데도 이제 뭐라고 하고 이제 그 전에 경우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몇 번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보면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럼요. 그냥 툭툭 던지는 잔소리같이 들리는 것도 상대방에게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예 말이 없는 부부도 있잖아요. 네. 주부초단이 별로 지금 대화가 없었잖아요. 이게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이런 안 좋은 말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좀 별로 없는 과묵한 저희 남편보다 평소 말을 더 많이 하는 제가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를 하게 되죠. 저는 텔레비 보다가도 비교하는 텔레비전이요? 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비교하는 말투 이런 거를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남자들은 뭐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그 정도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와서 뭐 누구 와이프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그렇다는데 넌 안 꾸미니 이런 얘기는 사실 남편들이 하는 건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도 나쁜 거 아닌가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은 그런 것도 좀 담아두셨다가 아내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집 남편은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뭐 또 해준다던데 뭐 주말에 뭐 피곤해도 뭐 애들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놀러 나가고 할 때 뭐 도와준다 뭐 하고 한다던데 뭐 이런 것들 사실 보면은 남편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비교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어떻다던데 뭐 이런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해 본 적은 없는데 외모를 가지고
뭐 연예인과도 비교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뭐 요즘에 박보검과 비교를 한다. 아니 근데 그거는 남편분이 죄송한데 남편분이 기분 나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너무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속상해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자존감입니다, 그거는. 근데 저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막 이렇게 참 좋겠다 저런 사람이 같이 살면. 우리 옆집 언니 남편분이 상당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는 척하면서 내가 널 좋아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굉장히 여우 같은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보면 박보검, 뭐 현빈 이런 친구들이 나왔을 때 거기랑 뭐 비교를 한다고 기분 나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기분 나빠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스킬이다. 네. 오히려 그걸 기분 나빠하는 척을 하면서 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부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근데 주로 비교하세요? 비교할 게 딱히 없지 않아요? 남편이 무뚝뚝하고 이런 거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TV 그 텔레비전에 서민정 남편이 나왔는데 너무 자상한 그 거예요. 미국에서 치과 안상훈 씨. 네네. 뭐 치과 의사 해줄 때마다 맛있다 고맙다 설거지 내가 다 하고. 그분은 보니까 아니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한 번 이렇게 약간 그 설정이 된 거. 아니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근데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온화해지고 친절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요즘 리얼리티 프로그램 많이 보지만 아닌 사람들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친절함.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가식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TV에 나왔을 때도 보면 아무리 극본을 짜주더라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중에 국민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애처가 국민 애처가 최수종 씨 뭐 이런 분들 보면 정말 그렇게 살까 싶은데 보니까 아니 그분은 진짜 그렇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로 많이 배어 있더라고 몸에.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부분들 사실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 보이긴 하더라도 할 수는 없으시죠. 그거를 아내가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럼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건 너무 유치한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어요. 아니 대체로 부부싸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유치하게 제가 스스로 그러죠.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랬어. 이미 했는데 어떡할 거야. 저 현실주의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의 반응 어때요? 무덤덤. 다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그렇지. 뭐. 그것 또한 무덤덤하네요. 네. 와 정말. 진짜 이게 이분은 어떻게 건드려야지. 이게 진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감정에. 아니 그렇지만 주부처장님이 우리 아까 남편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있었죠. 그거 다 해보세요. 인정되고 일부러 어떻게 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성을 잃을 만큼 화나게 만드는 됐어 알아서 해. 막 이런 거. 근데 안 통할 것 같아. 왜냐면 그분이 이미 돼서 알아서 해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덜 싸우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슬퍼지죠?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쁘다는 건 다 아는 거네요. 저는 알고 있지만 하는 게 문제죠. 근데 그만큼 가깝고 매일 보고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못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밖에 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거슬려 하는 말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부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어디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었어? 그거 있고, 몇 시에 들어와? 애는 자? 뭔가 굉장히 안부를 묻는. 근데 이게 뉘앙스의 문제겠죠. 상황에 따라서. 텍스트 상황에서는 뭐 그런데 전체적인 그 상황과 흐름을 봐서 어디야? 그럼 만약에 술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과 늦게 먹고 하는데 느낌? 시계는 뭐 12시를 지나가고 있고 남편은 안 오고 할 때 부인이 어디야? 라고 카톡을 보내거나 하면은 그때 이 상황이 좀 집착 좀 해보셨다는 우리 시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뉘앙스들. 근데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뭐라고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냥 정말 궁금해서 지금 어디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거보다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는 말씀이시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니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래서 무슨 날이 그렇게 많나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무슨 날이길래? 그냥 듣기 싫은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오늘 우리 만난 지 1323일이야. 뭐 이런 걸 하나요? 100일, 200일, 100 다 따지나? 그리고 또 그 외에 한 거. 이거 싸게 산 거야. 물건 같은 거 사서 남편이 부인한테 보고를 할 때 원래는 이 가격이 아니지만 이거를 약간 절반 가격에 싸게 산 거야. 싸게 뭐 어디 뭐 둘러대 카페에서 저렴하게 샀어라고 가격을 하는 그런. 그리고 그래요?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까 이거랑 말이 비슷하긴 하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나 바뀐 거 없어?
이거는 커플 사이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예,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부인이 만약에 머리를 했다던가 뭐 네일 아트를 했다던가 했을 때 남편이 전혀 못 알아차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관심 받길 바라는 그런 그 말투죠.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는 거에 따라서 네, 그거는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알아채는 게 가장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바뀐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저는 뭐 내가 바뀐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드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서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런 대화가 굳이 부부 사이에 필요한가? 이미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뀐 거 뭐 알아? 라고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걸 몰라서 여자들이 속상해하잖아요. 너무 슬프네요. 아니 사실 연인도 아니고 부부면 같이 사는데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바뀐 거 없어. 그럼 뭐 부담스럽게 시작해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뭐 그런 거. 그러면 뭐 무슨 날이지? 오늘 빨리 들어와. 갑자기 부담스러워. 왜 이러지? 이런 거.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디야? 저녁은 먹었어? 이 얘기는 저도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뭐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늦게 만약에 늦은 시간이라면 남편이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나 보네요. 그렇죠. 뭐 직업의 특성상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하거니와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집에 이제 만약에 올 건지 뭐 안 올 건지를 알려야. 집에 안 들어오나요? 아니요, 늦게 오니까. 근데 저녁을 깜짝 놀랐어요. 밥이랑 저녁을 같이 먹을 건지 아닌 건지에 따라서 메뉴가 좀 달라지거나 뭐 준비를 그렇죠. 조금만 해도 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물어보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남편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 한잔 하고 갈까? 게다가 이제 말투가 이러는데 어디야라고 하면 어디야? 집에 오라는 건가? 뭐 오늘 많이 힘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네요. 집에 와서 밥 먹을 거야? 늘 보면 뒤에 끝에 그 억양을 팍 올리면 뭐지? 열받았나? 무슨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높네요. 아니 저는 항상 이게 전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혹시나 뭐 일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디야? 뭐해? 뭐 이렇게. 어떻게 저녁은 어떻게? 점을 찍는다던가 하트를 보내야 되겠네요. 어디야? 물어보고 하트. 그렇게 보내시면 되게 진짜 되게 좋아하실 것 아니면 이모티콘 하트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어디야? 그분은 고스킬이라 가지고 좋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불안에 떨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 이게 결국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성향이 다르잖아요. 말투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친절해져야죠. 친절해진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저는 항상 친절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우 친절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친절한 누구씨가 집에만 오면 무뚝뚝해지고 말투를 툭툭 내뱉고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옆집 언니는 우리 회사 사람들 가족같이 생각하나 봐요. 되게 그러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가족같이 지내면 좋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의 공격인 거예요. 지금.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이 당하셨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쵸?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친하거나 내가 가깝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약간 그쵸.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쉽지 않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매일 그거를 다짐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잃게 되는 거, 그 다짐을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그 스킬을 얘기하자면 말다툼이라는 거 했을 때 보면 계속 이제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인신공격을 하거나 혹은 가족 비난을 하게 되는 게 양쪽이 가족을 비난하게 되는 게 너무 깊숙하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 좀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진전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주제라면 사실 물론 아닌 경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약간 좀 복잡한 문제 부부간에 좀 대화가 필요한 문제들 같은 게 서로 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다른 그 주제를 벗어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부러 빈정대면서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일종의 서로가 이건 뭐 암묵적인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고 초단님도 좀 뭐 아시지 않습니까? 싸움의 그 어떤 수위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런 거를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뭐 헤어져 이혼해 이런 말은 서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했을 경우에 이혼한다. 그리고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는 살짝 서로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잠시 텀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딱 그 싸웠을 때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담배를 피러 가가지고 뭐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거를 처음엔 되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엄청 화났을 때 한번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보니까 꽤 진정이 되더라고요. 나서 들어오니까. 거기 드립을 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게 한창 대화가 이제 불이 붙고 막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인데 갑자기 됐어 잠시 그만 나 그러면 좀 바람 좀 쐬고 올게 하면 사실 보면 그러니까 그 말투보다는 그래 우리 더 이상 싸우면은 서로가 힘들 것 같으니까 잠깐 그게 이제 아마 쉽진 않겠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렇죠. 이제 쉽지 않죠. 그게 또 하나의 불씨가 돼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피하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웃기자면 똥이 무서워 피하지.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받은 배우자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부부의 대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황이 남편이 연락도 없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경우예요. 이럴 때 첫 번째 그랬구나 대화법을 쓰면 좋대요. 술 먹고 들어오면 남자가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받고 술도 마실 수 있지 라고 남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라고 얘기하면 부인이 그럴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리얼하게 좀 해본 사람인데 그런 것보다 그래 미안해 라고 하는 게보다 나 때문에 나를 걱정해서 정말 많이 했겠다. 나 걱정해서 고마워. 라고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 연락도 없이 지금 늦게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숙이고 들어가는. 상당히 방법은 FM적이군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싸움을 하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지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생각을 다 했는데 들어와서 문을 여는 순간 와이프가 당신 집 몇인 줄 알아? 뭐야? 어디서 먹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랬구나. 쉽지 않겠죠. 내가 저희 남편이 보면 이런 방식을 써요. 고스킬이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이래도 정말 짠 하고 들어와가지고 속상해. 기분 나쁘지? 미안해. 많이 걱정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가도 약간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은 이런 게 통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다 통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사실 그런 게 지금 그렇게 웃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면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바로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 일단 짠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른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체로라고 기분이 조금 풀릴 수는 있는 아니 지금 법이죠. 우리 주부초당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면 성격이 너무 다른 남편분이시죠. 근데 남편이 짠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완전 녹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그냥 완전 아니 그러면 아마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면 이 남편이 미쳤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갑자기 왜 이러나 싶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남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니 남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가 나 대화법이래요. 보통 싸움을 하면 내가 나빠서, 네가 나빠서 네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너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그거를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성인 군자입니까? 화가 날 건데 나 때문이야. 내 탓이오. 아니 우리 시민님이 저렇게 사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나의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속상해.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거 아니 저희 남편은 이걸 봤나 봐요. 설마 책 보고 읊으시는 거 아니죠? 혹시 저자인가요? 인쇄를 받고 있나요? 그 책을 많이 읽고 공부했겠죠. 아니 이런 화법을 정말 쓰거든요. 세 번째가 있는데 혹시 이것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왠지 사용하실 것 같은데. 세 번째 뭔가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 네 맞아요. 당신 덕분에 저축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당신 덕분에 정말 책으로 공부한 느낌이네요. 근데 그 책에 근데 그거를 실제로 지금 하고 통하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가 웃었지만 잘 안 통해서 하는 얘기인데 본인한테 엄청 통하네요. 네. 화가 이렇게 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요. 일단 이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 입장에서 우리 옆집 언니 남편이 이 대입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접고 들어간다. 맞아요. 접고 들어가는 게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현명한 것 같아요. 저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데 이겨서 뭐 하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크게 봤을 때는
저준다의 개념도 좀 웃기네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건가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실 남편들이 뭐 잘못을 또 많이 하고요. 실제로 보면 물론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뭐 아내분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남편들이 원인 제공을 또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 원인 제공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 그 와이프의 그 아내의 어떤 표현이나 날선 표현이나 혹은 뭐 계속 이제 윽박지르듯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 보니까 미안함을 가지고 있지만 에이씨 해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푸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남편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쉽진 않겠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막 말다툼이 돼가지고 하다가 잠깐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남편이 들어와서 서로 만났을 때 내가 미안해라고 이제 하면 대부분의 또 아내분들은 열받았었지만 미안해라고 하는데 또 죽거든요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남편들이 뭐 전적으로 무조건 뭐 미치고 들어가고 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방법이지 않을까 뭐 싶어요. 남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부부 사이니까 우리가 뭐 한 번씩 싸우는 걸 아니면 이전에 이제 싸웠을 때 남편이 만약에 먼저 좀 그렇게 했으면 그래 이번엔 내가 한번 그렇게 해주지 뭐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좀 져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져주시는 본인부터 먼저 하셔야겠는데요? 지시질 않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저의 성향이나 이런 걸 모두 다 알고 남편이 조종하고 있죠 사실. 그런 거 손바닥에 놓고 이제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죠. 저의 성향이 너무나 잘 결국에 남들이 봤을 때 보면 화나 이런 거는 다 내고 있는 건데 결국에 보면 남편이 실속은 다 챙기고 있다. 약간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걸 하면서 좀 이제 욕을 덜 먹으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아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잘잘못 따지는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성향을 알잖아요. 아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방법이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서로 맞춰주는 게 필요하죠. 결국에는 보면 연인 사이에도 그게 중요한데 부부 간에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낳았으면 또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배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잘 아는 만큼 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좀 텀도 가질 수 있고 혹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아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이들이 진짜 부모들을 보고 다 그대로 배워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이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좀 싸우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부모를 대할 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서로 조심하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배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결론적으로 궁금한 건 주부초단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컨셉으로 나가시고 제일 궁금하네요. 한번 가서 빈정내볼까? 이 사람의 약간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볼까. 끝이 어딘지 한번 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분이 아까 얘기했던 나쁜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거 가족 얘기 못해서 그러실 분 같지는 않아. 아무리 여기서 근데 그거는 서로 남편분의 성향에 또 맞춰야겠죠. 남편분도 그러니까 우리 주부초단님의 성향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남편의 성향이 그만큼 이제 무뚝뚝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이면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느낌 아니죠. 그건 또 아닌데.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거든요. 아유 그냥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좋은 결론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네. 남일이라고 정말 맞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 또 결심도 하는 방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랬나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늘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좀 예민한 시기니까 저희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잘 들으면서 또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기회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그거를 외쳐볼까요? 전투 육아를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할까요? 사랑, 행복 이런 걸 해야 되나?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제 독자분들이 이제 서로 배려하고 이런 예쁜 얘기를 많이 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로 사랑해라는 단어가 꼽히는 그날이 오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사랑해를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카카오톡을 어디 있어라고 볼 때 저처럼 하트 이모티콘을 꼭 보내세요. 네. 그렇군요. 네네. 와닿진 않지만. 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죠. 네. 오늘 육아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도 전투 육아.